안동시가 파크골프장 운영을 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협회 운영 논란과 하천법 위반 문제 등을 개선하고 공공체육시설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주소방서가 관광객 밀집 지역인 황리단길에서 겨울철 화재 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신라 옷을 입은 소방관과 119 청소년단 등이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의성 빙계 계곡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온혈지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성군은 외부 기온이 영상 4도인 날씨에 빙계 계곡 상부에서 최고 18도의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승인 대상은 1,15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이번 달부터 낙동강변의 파크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과 같이 이용객을 2개조로 나눠 격일제 운영은 이어가되 이용객들이 내야 했던 연간 회비는 없어졌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강변, 영하의 날씨에도 파크골프 경기가 한창입니다. 최근 파크골프의 인기가 늘면서 안동에서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은 4천여 명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동시 파크골프협회에 시설관리와 보험료 등으로 연간 5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협회에 돈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객을 향한 이른바 텃세로 불편을 겪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이런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시 직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용객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일부 또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같이 동호인들이나 이렇게 일반 그냥 파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니까 아마 좋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을걸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텃세가 많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렇지. 클럽 사람들 동호인들은 많이 들으셨죠. 자기들은 잔디도 구역별로 관리하고.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맨날 시기 맞추고 쉽게 말하면 많이 어지럽힌다 그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 6개월간 2개조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협회에서 이렇게 그 회원 신청을 받고 할 때 발생하던 이제 그 회비라든지 가입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시의 개인 회원으로 이제 그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별도로 이제 발생하지 않고 시설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안동시는 일부 파크골프장의 홀수를 늘리고 안동 노화동 건너편, 임하면 등을 포함해 7곳 이상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시 직영과 더불어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더 늘어난다면 시민들의 여가 환경도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황리단길에서 이색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경주소방서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재 안전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화재 위험 점검까지 지역 상인들의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 밀집 지역인 경주 황리단길. 119 구조대와 펌프 차량을 선두로 신라옷과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 119 청소년단, 의용소방대 등이 뒤를 따릅니다. 소방대원들의 이색 퍼레이드에 관광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우선 소방관분들이 직접 퍼레이드 하는 것도 보기 쉽지 않은데 그 신라 전통 옷까지 입고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습니다. 경주소방서가 한옥, 목조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황리단길에서 화재 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진 이후 황리단길 상가 골목을 돌며 화재 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실 날씨도 춥고 준비 과정도 쉽진 않지만 퍼레이드 하면서 시민들이 손 흔들어 주시고 하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안전 퍼레이드 행사로 국민 사람들께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될 것 같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상인회 대표들을 공식 로컬 리더로 지정하고 직접 소화전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로 전기 배선과 난방기구 등 위험 요소를 정밀 점검했습니다. 연 1,500만 관광객의 품격 도시로서 안전 또한 공존하는 퍼레이드를 구성해봤습니다. 119 청소년 단원들과 함께 황리단길 내 상가 및 점포의 화재 위험을 점검하고 화재 안전 매뉴얼을 배부하여 상인들이 매일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주소방서는 황리단길의 안전은 소방서만의 책임이 아닌 상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이번 시책을 통해 로컬 리더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겨울철 화재 제로를 달성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의성 빙계 계곡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온혈지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성군은 일본 연구진과의 공동조사에서 외부 기온이 영상 4도인 날씨에 빙계 계곡 상부에서 최고 18도의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라후네 온혈과 유사한 수준으로 빙계 계곡이 단순한 한랭 지형이 아닌 빙혈과 온혈이 공존하는 복합 미기후 지형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특히 온혈 인근 지역은 겨울철에도 초록 이끼가 자라고 낙엽이 지지 않는 등 독특한 생태 환경이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 생태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로 평가됩니다. 의성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 교류와 지질 관광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승인 대상은 S4BL 부지에 조성되는 최고 32층 10개 동 규모의 1,15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2,408세대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주택 건설 승인으로 도청 신도시 2단계에는 총 3,558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도 85호선과 수변공원, 패밀리파크, 중앙녹지공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 등과 인접해 주거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주거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졸업 시즌입니다. 경남 곳곳에선 새 출발을 응원하는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태봉 고등학교에서는 14회 졸업식이 열렸는데 졸업생이 교사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까지 열려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스스로 질문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봉고등학교에서 이런 훌륭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배님들이 태봉에서 쌓아온 경험과 마음이 앞으로의 길에서 선배님들만의 방향이 되어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작은 햇살 같은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선배님들을 보내는 마음은 너무 아쉽지만 그동안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온 모든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피낼 곳은 있어도 피지 않는 곳은 없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의 고민과 노력들이 언젠가는 분명 각자의 자리에서 꽃이 피울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14기가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교를 떠나지만 재본고는 언제나 우리 시작이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에 이제 어느 정도 울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 20살이 돼서 나가서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전남 장흥군은 오래전부터 문학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키워온 곳입니다. 한승원 작가의 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장흥의 문학자산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장흥군이 내놓은 노벨문학도시 구상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이청준과 한승원 그리고 한강 작가까지 다양한 문학인을 배출한 장흥군. 장흥군은 지역 작가와 문학 공간을 중심으로 체험형 관광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학 관광 기행 특구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장흥의 문학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흥군은 노벨문학을 축으로 한 문학 기반 시설과 콘텐츠 확장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이청준 문학관과 한승원 문학 테마공간 조성에 착수했고 옛 장흥교도소를 빠삐용집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며 문학과 문화 기반 시설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장흥 청관문학관이 국비 상주작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소년 문학교육과 창작활동의 거점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와 문학 포레스트, 전남 콘텐츠 페어 등을 열어 주민과 관광객 등 약 2만 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학 전용 열차 운행, 노벨 문학 페스타 개최, 찾아가는 문학관, 전국 단위 백일장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장흥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라남도가 K노벨 문학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단계인 만큼 장흥군은 기본 계획 결과를 토대로 국비 공모와 군비 확보를 병행해 센터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국 유일 문학 관광 기행 특구인 장흥군. 노벨 문학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이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경산시가 오는 27일까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진량읍을 시작으로 남부동까지 이어지는 이번 일정은 지역 현황과 생활 불편에 대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자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산시는 주민 제안 사항을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와 추진 계획을 건의자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경로당과 주요 사업장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